안녕하세요. 제주 순정TV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세대별 투표 성향이 언론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세대별 투표 성향보다는 성별 투표 성향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별히 20대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소위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20대 남성과 60대 이상의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오히려 20대 여성이 반 이준석 표를 행사하면서 대선이 박빙으로 흘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20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코너 기억하시죠? 바로 제주 청년이 말합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 청년이 말합니다. 줄여서 제청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건웅님이 20대 남성들을 지금 대표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20대 모든 남성을 대표할 수도 없고 대표한다고 하면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한다고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아니시고 그러면은 그냥 개인 이건웅으로 한번 예, 나오도록 개인 이건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20대 남성들의 성향은 좀 특별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 민주화에 가장 강하게 앞장섰던 것 20대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온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의 20대 남성은 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결과부터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대선 투표 결과를 이제 성별로 알 수는 없지만 네. 저희가 성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방송 3사에서 실시한 출구조사. 그렇죠.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입니다. 이제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58.7%인 반면 이재명 후보는 36.3%에 그쳤죠. 격차가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네, 거의 약 20% 이상 차이가 그러네요.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3.8%를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신기하다, 묘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20대 여성들, 이재명을 지지했다기보다 윤석열 후보를 찍기 싫었다는 게 더 정확한 분석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다른 선거와는 더 차별화되게, 더 굳어지게 젠더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진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본인을 안티페미, 네, 그렇죠. 안티페미라고 했죠. 자기는 페미니즘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눴었죠. 그렇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어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성과 그쵸. 남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양상이 흘러갈 때쯤 당시 이재명 캠프가 이제 3, 4년 전쯤이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경악해 했던 N번방 사건. 이 N번방 사건을 파헤치는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하던 박지연님을 섭외해 가면서 대선에서 이제 소위 이대남, 이대녀라고 불리면서 조금 더 남녀의 투표 결과가 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갈라치기가 더 심화됐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번 대선 전부터 이제 이준석 씨가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고 여성에 대한 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은 조금씩 사라져야 하며,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10월 초였나요? 국힘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서 많은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걸 뭐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기도 해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높지? 전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켜보면 대부분 다 남성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앉아있는 그림만 이렇게 살펴봐도 대부분 남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성들 본인은, 특히 20대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낄까? 건웅님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친구들 혹은 선배님들 혹은 후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군대입니다. 아, 남성들만 가야 하는 그 군대. 네, 그렇죠. 이제 20대에서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본인들만 이제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역차별을 느끼고 있고, 그 중에서 더 역차별을 느끼는 것은 이제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가서 나라에서 군대에서 나를 부를 때는 우리 자식이라고 하면서 군대에서 군인이 이제 다치거나 하면은 모르는 사람 혹은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잘 치료도 안 해주고 잘 대우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더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뭐 30년 전 저희가 20대 때와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라는 그런 답답함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점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 건웅님 세대는 저희와는 좀 다르게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진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뭐 성평등이란 단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건웅님은 학교에서 이런 성평등 교육을 좀 받았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거치면서 소위 성교육 혹은 성평등 교육이라는 교육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지라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왜죠? 이제 우리가 TV를 보거나 네네. 하면은 내가 TV를 본 건 기억이 나는데 그 TV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죠. 근데 재밌으면 혹은 흥미로우면 기억에 남는데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런 기억을 이렇게 심어주지 못한 분들, 그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강사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강사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기억이 남습니다. 외부 강사분들께서 와주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해바라기 센터 같은 성폭력 피해 상담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는 기억에 남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평등 교육 혹은 성차별 혹은 성폭력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틀어주곤 합니다. 강사가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쵸, 이제 강사가 아닌 거죠. 교육청에서 배포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입시제도가 조금 더 견고하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더 올라갈수록 그 시간에 자습을 시키기도 하고 영상 틀어놓고 자습을 시켜요? 그냥 안 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형식적인 교육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있긴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 분들이 오는 경우를 제하고는 거의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그 교사분들도 그러면 성평등 교육을 같이 받았나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이제 영상을 틀거나 하면은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도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함께 시청을 하기도 했고요. 외부 강사 선생님께서 오시는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도 이제 워낙 업무가 많으신기 때문에 자주 못 있긴 했지만 외부 강사가 오실 때는 함께 교육을 듣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는 맞습니다. 못했다라는, 요즘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받은 성평등 교육이지만 아예 받지 않은 저희들하고는 그래도 좀 차원이 다를 거라는 기대는 아직 있는데 네. 혹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였을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이제 한 외부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본인이 이제 페미니스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친구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각종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그렇죠.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 자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강사 선생님께서 페미니스트의 본뜻을 혹은 페미니즘의 본뜻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의 구조적인 차별을 알려주면서 이제 페미니스트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친구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게 가장 깊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시죠?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저도 이제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외부 강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외부 강사 선생님이셨군요. 아, 이런 교육들이 뭐 교육과정 내에서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된다면 여성과 남성의 이런 극과 극의 자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좀 형식적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 한계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지난 9월 24일 기후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뭐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후행진은 서울에서만도 3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여가 많았다라고 들었는데요. 건웅님도 바로 이 현장에 계셨어요. 네. 직접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청년, 청소년 중 특히 여성의 비율이 좀 높았나요? 이거 이제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현장 스태프를 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성차별적으로 보이고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뭐 6대4, 7대3. 한 7대3? 그 정도로. 6.5대 4.5 정도였던 것 절반이 같아요. 훨씬 넘는 비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참가자가 더 많았고 이제 왜 여성 참가자들이 더 많지? 라는 고민을 스스로 해보면서 이제 그 현장에 참여했던 한 지인께 여쭤봤어요. 여성 20대 여성인 분께 여쭤봤는데 왜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를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그분이 요즘 너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정치권은 그리고 기업 같은 데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를 해서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 아무것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을 본인이 나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네. 그 간절함이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한 가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되진 않죠. 기후 위기도 사실은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약자들이, 소수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예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더 그런 소수자의 입장에서 기후 위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9.24 기후행진에 참여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후행진에 참여했던 20대 여성 활동가 김서연 씨께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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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여성 활동가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연님 이번에 9.24 기후행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사회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오래전이긴 한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카톨릭 환경 기자단이라는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견학차 후쿠시마 추모 행사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사고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는구나 라는 걸 조금 느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그런 불평등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원전이 다 비수도권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기를 엄청 쓰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그런데 후쿠시마나 뭐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얻는 건 당연히 그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일 테고 그래서 되게 이게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있고 불평등하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관심을 이어가다가 뭐 페미니즘이나 뭐 동물권 그런 다른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이번에 올해 서울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 행진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 9.24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조금 복합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거기에서 좀 그걸 개선하려는 정부와 뭐 기업의 노력은 너무 불충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과.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나머지 한 개는 개인적으로 좀 기후 우울이 종종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후행진에 참여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뭔가 기후 우울이 오는 이유는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해지는데 거기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제는 또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사랑하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피해니까 그들이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행진에 같이 가자라고도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더니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제 좀 주위 많이 어느 만큼 친구들이. 많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같이 간 건 아닌데 저희가 가족들이 지금 저 포함 4명이 이렇게 같이 사는데 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뭐 지인들도 너 보러 왔다가 여기 너무 관심이 생겼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예전에 잠깐 같이 활동했던 분들도 같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이게 약간 무력해지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님 저도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네, 김서연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세상도 바뀌겠습니다. 더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겠죠. 네. 네. 그럼 제주의 특성에 대해 제주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여성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죠. 저희 네. 기쁨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기쁨님과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연희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 지역 사회가 되게 좁은 사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 지역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여성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혹시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인데 좀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은 공무원 사회가 워낙에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제주 사회가 좁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백래시에 대한 걱정, 우려 때문에 좀 스스로 페미니스트인 걸 드러내는 거를 주정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좀 이 좁은 제주라는 지역 사회가 어떤 소수자한테는 좀 가혹한 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례들이 기억나세요? 제주 지역에서 제주 지역 사회만의 그런 특별한 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례? 뭐 어떤 이야기도 좋고 어떤 상황도 좋고.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대체적으로 좀 어떤 집단성이 강한 그 집단일수록 개개인의 특성을, 개성을 드러내는 거를 좀 뭐라 그러지? 약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소수자한테 좀 가혹한 면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제주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2030 제주여민의 2030위원회에서 네. 그 제주대학교 내의 어떤 성차별적 학내 행사에 대해서 올해 좀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크게 가시화되지 못해서 제주도 내에서 여성운동이 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노력해도 크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뭐 어쩌면 그것이 이렇게 좀 덮으려는 의도도 좀 느껴지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런 활동을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반응이 없고 보도자료를 내도 보도가 많이 되지를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주목을 끌어야 되지?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많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드러나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기쁨님이 지금 활동하는 영역, 그 여성들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런 면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짐작도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네, 뭐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같은 경우에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해서 투표에 붙였는데 그 성원 미달로 흐지부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이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건웅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거죠? 청년. 네, 원래 신입생으로 제가 제주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들어오고부터는 총여학생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요. 저도 선배님들께 듣기로는 이제 투표 자체가 정원수 미달로 부결이 됐다라고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지금 뭐 총학생회 뭐 선거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공약이나 이런 내용으로도 반영은 됐나요? 이 사안이? 반영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혹시 기쁨님 2030 여성위원회인가요? 2030 위원회요. 아, 네. 2030 위원회에서 혹시 총학생회 지금 후보들께 뭐 요청한 질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일단 저희가 또 고민 중인 부분 중 하나가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희 2030 위원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학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가 없고 알더라도 그게 늦다 보니까 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럼 확실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슈화 시켜내는 작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게 기본이. 네. 어쨌든 오늘 뭐 인터뷰를 매끄럽게 진행을 제가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들을 말씀은 잘 들은 것 같아요. 기쁨님 고맙습니다. 아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난달이죠. 네, 며칠 전인 것 며칠 같은데 전이죠. 한 달이 됐네요.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제주에서 키오문화 축제가 네.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이날 참여한 분들도 여성분들이 다수였다고 들었는데 순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조카들 데리고 행진 끝을 막 쫓아가느라고 정말 너무 숨이 턱턱 막혔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랑 같이 뛰어갔던 어떤 여성분이 생각나요. 네. 약간 행진이 조금 일찍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택시 타고 저희 조카들과 저와 함께 막 같이 뛰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저희 조카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함께 이렇게
그리고 저희 조카들이 사실은 그때 혐오 발언을 하시는 그 혐오단체. 네, 혐오단체분들이 저희 조카들에게 막 함부로 말씀을 하셔서 그 중에 한 명이 울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막 이렇게 안고 달래주시기도 했던 그런 여성분들도 기억나고, 사실 대다수가 다 앞에 뒤에 있었던 분들이 대다수가 여성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셨던 가장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 있죠. 네. 마지막에 이제 영어로도 말씀하셨던 그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마지막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뭐 버텨내보자, 잘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분까지 생각해 보면 요소 그 행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이 대부분 다 여성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환경 이슈든 뭐 페미니즘 이슈든 아니면 뭐 퀴어 이슈든 결국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이들이 특이하게도 20대 여성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주는 사실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주는 네. 좀 더 특별한 지역이기도 한데 좁은 지역 사회에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20대 남성이신 건웅님이 지켜보는 제주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 사회는 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직도 제사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여자는 이제 부엌에만 있어야 되고 절도 못하는 집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마을의 제사인 이제 그렇죠, 포제. 포제죠. 이제 포제를 하는 포제단에는 부엌이랑 이제 이렇게 안에서 밥을 먹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남자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서빙을. 그래서 외지에서 가보니까 여성분들은 부엌에만 있어야 하고 안엔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는 남성들만 들어와서 제를 지내는 문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이잖아요. 저도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으면서 이게 어떤 제 존재 자체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뭐 저희가 친한 큰아버지, 뭐 친척분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뭐 남성들 중심으로 이 모든 의례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한 3, 40년 지켜봐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법도 한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나는 뭐지? 나의 존재는 도대체 이렇게 작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상처를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는 제사도 너무 많고 막 그쵸. 1년에 막 10번, 저희 아는 분은 뭐 13번, 뭐 이렇게. 13번이나요? 네네네. 명절까지 뭐 13번 이렇게까지 해서 그 노동도 정말 고되죠. 그쵸.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회사에 휴가 내는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다. 근데 또 그 노동을 여성들만 여성이 아직도 전담해서 전담하고 하고 있다. 예. 저희가 이제 딸 다섯인데 제사 준비하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우리 그 자매들이 없어요. 5자매들 결혼한 애들은 다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 눈물 뚝뚝 흘려본 경험들이 있을 만큼 이건 정말 너무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제주도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순장님? 이거는 알고 있어요. 45명, 민주당 의원 27명, 국힘당 12명, 무소속 1명, 그리고 교육위원 5명. 와, 역시 잘 외우셨군요. 이제 그 중에서 여성 의원은 몇 명일까요? 여성 의원, 저희 여민회나 뭐 이런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의원들 최소 뭐 30%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 42, 그러면 한 12명, 13명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돼야죠. 네. 돼야 하지만 지금 제주도의회의 여성 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합니다. 뭐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이니까 지역구 의원은 5명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요. 네, 지금 그런 게 이제 제주도의회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의 문화가 아직도 남성 중심 사회가 딱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뭐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문제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수년 전부터 많은 단체에서 노력이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그쵸. 걸음인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여성 의장의 비율도 전체 여성 의장 중에서 뭐 단 서너 분이 여성 제주도 의장, 전체에서? 예, 아. 일에 불과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뭐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쵸. 이 여성 한 사람의 노력이 모자라서다, 뭐 여성들이 노력을 안 해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수십 년에 걸친 뼛속 깊은 차별이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드네요. 기쁨님 말씀 중에 이제 제주대학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건웅님 주변의 친구분들은 어떻죠? 어떤 상황이죠? 일단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일단 현실입니다.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냐 했을 때 누군지는 아는 정도인데 그래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억을 못하지만 몇 남성 친구들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병사 월급 200만 200만 원. 을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성 친구들, 여성 친구들 모두에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했을 때 진짜 모르는 친구는 여성가족부 존재에 대해 모르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는 친구도 여성가족부 굳이 필요 없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친구도 그냥 다들 안 좋다길래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나 자신의 의견이 있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분위기가 주변의 분위기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사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끌려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게 남성과 여성이 어쨌든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네. 있는데 결국 뭐 약간 뭐 인권 교육이든 아니면 뭐 환경 교육이든 이런 교육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생각과 길을 걷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평소에도 교육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초중고 시절에 받았던 성평등 교육 그리고 순정님께서도 받았던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 강사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현장으로 가거나 외부 강사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석 씨 같이 젠더 갈라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사람들 스스로가 언론을 조금씩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그리고 공교육 밖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웅님 친구분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분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짧게 얘기 나눠봤고 뭐 대단한 대안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답을 얻기보단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평등과 인권이 환경이나 민주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건웅님 친구분들, 지인분들 함께 전화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밥 함께 꼭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식사하면서 저도요. 또 이제 성평등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자리 꼭 마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재청합니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